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수능 2교시 수학 과목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 참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수학 학습 컨설팅 시간 마련했습니다. 혼자서는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 또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다시 찾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학 학습 컨설팅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자고등학교의 박문수입니다. 오늘 입시에 대한 기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강점은 유지하고 취약점은 좀 점점 보완해 나가는 것이 입시의 기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과의 취약점을 가지고 특히 수학 교과의 취약점이 있는 학생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요. 본인의 취약점을 좀 가리고 보완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 학습 전략과 공부 방향을 잡아주실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는데요. 먼저 비전과 멘토 대표이신 하기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기성입니다. 요즘 시기에 뭐 예비 고2 또는 예비 고3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나 또 1학년 현재 학생들한테 다음 학년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렇게 질문을 곧잘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부 안 되는 친구들이 대부분 3월이요, 내년 3월이요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배들이 수능이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학년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학년이거나 1학년 학생들 어떤 학습과 관련된 질문 많이 하시는데 한 40일 지나면 새로운 고3 또 2학년이다 이런 긴장의 좀 마인드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부르는 우리 슈렉 선생님이시죠.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천 하늘고등학교의 정주원입니다. 이제 수능이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요.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지금 하는 것을 좀 잘 지키시고 또 수능에 맞춰서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수능날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좀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10월 22일 수요일까지 고등학교 1, 2학년 예비 수험생들 대상으로 수시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수학 학습 컨설팅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1교시 시작해 볼게요.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과학중점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수학이 어려워서 오늘 전화를 줬을 텐데 어떤 점이 힘들어서 전화 줬을까요? 제가 모의고사에 비해서 내신 수학 점수가 항상 간당간당하게 나와서요. 네. 어떻게 하면 내신 수학 점수가 좀 더 높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내신과 모의고사 조금 다르게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학생의 성적과 취약점에 대해서 정주원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짚어주시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1.33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38등급, 과학 1.1등급으로 평균 1.2등급입니다. 네. 네, 수학의 학급별 추이를 보시면 뭐 항상 꾸준하게 전학기 1등급으로 상당히 우수합니다. 네. 예, 모의고사 보면은요, 6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예,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화학 2등급, 생명과학 3등급, 평균 1.38등급으로 100분이 97.07입니다. 네. 3월, 6월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 1등급으로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수학에서 꼽은 취약점을 살펴보면요, 1순위는 문제의 도형이 그림이 있는 삼각함수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순위를 보면 고난이도 정사형 문제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학생 고민을 보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신과 모의고사 유형이 다르게 출제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신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네. 희망대학 보겠습니다. 1지망 서울대 통계학과 직윤 전형입니다. 2지망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일반 전형입니다. 예, 3지망 연세대학교 치의학과 일반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성적이 낮지는 않지만 수학교육에서 함수와 기하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격적인 컨설팅에 앞서서 사전에 학습 성향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학생 선생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네. 우리 학생도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할 텐데, 제가 결과 분석하기 전에 한 가지만 우리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학생 공부할 때 혹시 특히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같은 거 사용을 하시는 편인가요? 가끔 그러는데 항상 그렇진 않고요. 네. 스마트폰을 하진 않는데 음악은 가끔 들어요. 음악을 좀 가끔, 듣는다. 네. 네, 알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검사에 대한 결과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6가지 이제 학습 능력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학습 능력이 좀 우수하게 네. 나오죠. 근데 다만 집중력하고 지금 독서력이 보통 수준 점이 조금 아쉽게 나오고 있고요. 뭐 이런 것 좀 보완해 나간다면 우리 친구가 성적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네.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집중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앞으로 공부의 양도 좀 많아질 것이고 또 이제 3학년이 되면 전용 요소별로 지금 고민하는 게 뭐 일반 전형도 고민하고 뭐 학생부 교과형도 고민하고 논술도 고민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좀 집중력을 좀 향상시키는 게 좀 관건인데 방해하는 내부적인 요소나 그러니까 내부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뭐 근심, 뭐 걱정,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요인들이라면 방금 이제 멀티미디어 기기나 이런 건데 가급적이면 공부할 때는 음악을 듣지 않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수능 고사장에 갈 때는 일체 전자기기를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까 제가 인사 말씀드릴 때 고3은 11월 14일부터다 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좀 집중력 향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독서력 부분은 다른 거 없고요. 대학별 고사 감안한다면 우리 친구가 좀 독서력이 좀 깊이 있게 좀 요구가 될 것 같아요. 특히 면접 전형도 지금 뭐 해당 전형이 될 것 같고 네. 뭐 논술에서도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서력을 조금 증대시켜야 되는데 뭐 높은 수준의 텍스트를 갖다가 좀 정독하는 훈련들을 우리 친구가 해낸다면 뭐 책을 지금 많이 읽을 수는 없는 상태니까 네. 이런 좀 보완해 나가시면 두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해결점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부족한 집중력과 독서력 개선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수학선생님이신 정주원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학 성적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오답을 통해 본 취약점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보면은요, 내신 수능 모두 1등, 모의고사 1등급으로 특별하게 뭐라고 이제 조언할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3월, 6월도 역시 1등급이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 돼서 모의고사에서 재수생과 반수생이 들어오는 내년 9월 시험 수능에서는 분명히 그들과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본 6월, 최근 본 6월에 대한 고사를 보고 뭐가 취약한지 그 다음에 어떤 걸 대비해야 될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보면은 뭐 100점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고요. 6월 모의평가를 보면 지수로그 함수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3월 성적을 보면은요, 우리 학생이 지금 4문제를 틀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삼각함수 문제가 2문제를 틀렸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수학을 하는 모든 학생들이 하는 고민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왜 삼각함수가 어렵냐라고 얘기하면 비례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하라는 부분이 상당히 낯설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에 수학 하에서 삼각함수 부분이 맨 마지막 단원에 나오고요. 보통 학기 말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수업을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렵게 생각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이번 단원만 넘어가면 끝나겠지. 그런데 수투나 함수의 극한에서 꼭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하의 삼각함수의 문제에서 수능이 출제되지 않는다고 등한시하지 마시고요. 수능에서 그렇게 되면 많은 점수를 잃기 때문에 확실하게 개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사실 성적으로만 보면 수학 성적 참 좋습니다. 6월 모평에서는 수학 만점 받았고요. 근데 3월 모평에서는 삼각함수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점이 좀 보였는데 그럼 우리 학생이 실제로 틀린 문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네. 들어볼까요? 예, 그 3월달 모의평가에서 봤을 때 30번 문제가 대표적인 삼각함수 문제입니다. 역시 또 우리 학생이 틀린 문제고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상가함수 부분이 그 문제에 대한 특징법, 풀이법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위 문제에서 보면 상가함수 문제하고 산술기하의 평균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상가함수 같은 경우에는 직각삼각형이 나와야 되고요. 지금 직각삼각형 나와 있죠, 그림에서.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넓이를 구하는 5가지 식들이 있습니다. 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등의 기본적인 공식을 암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문제의 암기에 대한 적용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학생들은 공식을 다 외웁니다. 제가 물어봐도. 그런데 이 공식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식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수학이 1등급으로 성적이 우수하지만 취약한 부분이 아까 뭐 도형이 포함된 삼각함수 네. 문제 그리고 난도가 있는 정사형 문제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취약한 부분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예, 그 학생의 첫 번째 고민이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도형의 문제가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능 문제 중에 함수의 극한에서 4점 문제가 이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를 바꾸어서 모두 접근하는 문제 거의 100% 출제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득점의 변별력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네. 문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2010년도 6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그 보기에는 변과 각이 섞여 있어가지고 극한값을 질문하는 문제인데요. 네. 그 우리가 삼각함수의 극한을 하는 이유는 변으로 풀기 어렵기 때문에 각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한테 하나 질문 하나 하죠. 자, 변을 각으로, 각을 변으로 바꾸는 공식이 어떤 게 있나요? 코사인 법칙이랑 사인 법칙이. 네,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방금 아까 나온 문제 수능에서의 그 극한 문제 같은 경우에 원이 나오면 이걸 극형식으로 바꾸어서 극한값을 구하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에 대한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난이도 정사형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정사형 문제는 모든 자연계열 학생들의 고민입니다. 저도 가르치면서 왜 힘드냐면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의 칠판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직관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배우는 학생에 따라 편차가 심한 과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실제 사물을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뭐 3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가져온 적이 없는데 이게 이제 지오데시돔이라고 해가지고 뭐 아이들 이제 어린애들 쓰는 무슨 자석 교구인데요. 이 안에는 지금 뭐 20면체, 12면체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맨 처음에 문제를 접근할 때는 이 그림이 정확하게 내가 상상을 못할 때는 그 그림을 먼저 조립을 해보시고 문제에 대한 적용을 해보시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그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실제 2차원에서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벡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적을 구하실 때 정육면체나 그 외에 이제 좀 다른 면체들을 구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그 벡터의 내적에 표시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막상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기하 문제 해결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까 실물을 갖고 내가 상상을 한 다음에 그 상상에 대한 그림을 실제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물로 좀 훈련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실제로 틀린 문제 중심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또 다른 고민 중에 하나가 내신과 모의고사 유형이 다르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내신에서 높은 점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요청했거든요. 어떨까요, 선생님? 예, 저도 가끔 잘 받는 질문인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내신과 수능 점수, 수능을 같이 준비해서 출제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의 교육적 신념이나 아니면은 진도의 불일치 때문에 가끔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내신을 잘 받으려면 주어진 교재 텍스트를 여러 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적어도 저는 학생들한테 한 5번 이상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의고사의 진도가 불일치할 때는 일단 평소에 내신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2주 전에 좀 기출문제 중심으로 푸는 것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수학 고민에 대한 해법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하기동 선생님과 함께 우리 학생의 대입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대와 연세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 지원 가능성 좀 짚어주시죠.
네, 뭐 긍정적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고 또 남은 기간 열심히 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뭐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되는 학생인데 일단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대학들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서울대 지역균형인데요. 아까 우리가 모의고사보다 내신에 대한 좀 스트레스가 많아요라고 했던 부분이 여기에 좀 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대 지규는 절대적인 내신 성적이 중요한데 네. 일괄합산으로 서류 및 면접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장력 기준이 세계 2등급이죠. 올해부터. 이게 2016학년도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제 특징에서 보이시겠지만 2015학년도 올해 이제 1년 선배들 고3의 어떤 전형 방법하고 동일하게 선발한다라는 건 뭐 특이사항에서 알고 있을 것 같고 서류는 역시 뭐 학교생활 기록부 전체 다 보고 자기소개서 보죠. 그 다음에 추천서 또 고등학교 엑스파일이라고 하는데 소개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우리 학생이 유념해야 될 점이 전년도 모집이니까 올해 모집 인원보다 이제 우리 친구가 선발하게 된 2016학년도에 좀 모집 인원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네. 경쟁률이 좀 높아질 수 있고 합격선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능성 진단 한번 해볼까요? 네. 거기별로 추천 인원은 2명 이내로 동일합니다. 학교장이 이제 추천을 받는 게 관건인데 지금 전교과가 1.14 등급이고 또 국어, 영어, 수학과 주요 교과 1.15 등급이니까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과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공 적합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본다면 뭐 현재 수학과 교과 우수성 바탕으로 해서 전공 적합성 높인다면 뭐 크게 이제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전형이라고 되는 거죠. 자, 바로 이어서 서울대 일반 전형도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명 안에 추천을 못 받으면 이제 일반 전형을 쓰게 되는 건데 역시 이 전형도 16학년도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단계 서류백으로 2배수를 통과하면 2단계에서 면접이 50%인데요.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수능이. 그리고 특징을 보시면 뭐 올해 고3들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선발해요. 근데 이제 선발 인원이 지역균형은 좀 줄었는데 이 전형은 1675명에서 내년에 또 1688명으로 좀 인원이 증가되는 걸 네. 예정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점에서 우리 친구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가능성 진단에서 좀 볼게요. 화학생물공학부를 만약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현재는 전공 적합성이 좀 그렇게 높진 않다 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지역균형하고 같이 놓고 봤을 때 같은 학과를 지원한다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특목고 학생들이죠. 가고나 영재고 이런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균형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또 일반 전형은 졸업연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졸업한 선배들하고도 같이 경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내신 관리를 해가지고 지역균형으로 가는 게 맞겠다. 또 한 가지는 면접에서도 지규는 뭐 인성이나 기본 학업 소양을 평가하는데 일반 전형에서는 이제 전공 적합성을 판단하는 면접의 성격이 좀 다르다. 여기에서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우리 친구가 유념하신다면 서울대학교는 일반 전형도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내신을 조금 더 강화해서 지역균형에 2명 안에 추천받는 거, 그 다음에 뭐 교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조금 우선순위를 두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연세대학교인데요. 자, 연세대학교 2016학년도 일반 전형입니다. 이제 치예과 8명 선발 예정하고 있는데 일반 전형은 논술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는 문제가 없고요. 논술에 이제 70%인데 최저학력 기준이 일반 학과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치예과니까 탐구를 2과목 평균을 감안해서 세계 영역 1등급을 해야 된다는 네. 모의고사 성적 분석했지만 우리 친구가 국수형은 굉장히 좋거든요. 뭐 탐구는 아직까지 완성도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등급이 안 나오는 걸 아는데 뭐 이 정도 조건은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비교과를 뭐 10%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뭐 비교과의 출결 봉사니까 이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 하나 과학 논술에서 그러니까 보통 1하고 2로 형성되어 있는데 2의 수준을 요구한다, 출제한다는 점이 또 하나는 또 연세대가 상위권 대학 중에서 수능 전에 논술을 본다는 측면에서 좀 우리 친구가 이런 점의 특징을 좀 보셔야 돼서 마지막으로 가능성 진단을 좀 볼게요.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 또 교과에서 큰 문제 없다. 논술 경쟁력이 관건이다. 준비를 언제부터 할 거냐. 보통 치대 가는 친구들이 2학년 뭐 이런부터 하는데요. 준비 안 했다면 겨울방학 때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학과학 논술 만점에 가까운 득점이 가능하면 뭐 이제 이거는 증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준비 과정에서. 우리 친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1년 이상의 논술 준비 이 정도가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준비하는 거니까 뭐 논술에 대한 그 어떤 시간적 피해식은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의대 정원이 또는 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좀 하락하는 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화면을 보시지만 또 연세대 경쟁률은 또 상대적으로 또 상승하는 거 이게
좀 상대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그 목표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를 해나가면 좋을까요? 예, 전략적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뭐 앞에서도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수능 준비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 정시에서도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수학에서 만점 정도를 득점해야 뭐 연대 치액과는 충분히 가능할 텐데 서울대 공대는 꼭 만점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의 고른 득점에서 가능하다고 보니까 지금 뭐 국영수 안정적인 등급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탐구 영역에서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네. 수학 같은 경우는 3월에 원점수가 높지 않았었는데 이제 고득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그 3, 4년간의 수능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 1등급 커트라인이 96점이거나 92점, 4점짜리 2개, 1개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수준을 좀 맞추셔야 되고 국어 영어는 흔들리지 않고 유지해 주는 게 우리 친구한테는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최상위권 학생들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알고도 틀린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실수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해서 준비하시면 좋겠고 과학 탐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1월 14일부터 새로운 학년이다 그랬는데 한 과목이라도 2학년 때 배웠던 과목을 좀 개념 정리를 남은 40일 동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순위는 교과 관리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1.1대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유지 또 향상하는 것에 그 다음에 서울대 지원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거니까 한 가지 2학년 1학기 때 영어 성적이 하락이 됐어요. 네. 뭐 이런 점도 이 친구 이제 컨디션 안 좋아서 온 건지 뭐 이런 걸 좀 만회할 수 있도록 2학기 남은 시험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비교과는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연구과제 활동이 있더라고요. 그거에서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무리하게 여러 가지 활동 노력하는 것보단 지금 뭐 통계나 수학과 이런 쪽에 전공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수학 관련된 수상, 그 다음에 수학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수학 교과 성적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또 그게 세부능력 평가에 어필이 된다면 우리 친구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조언까지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들어봤는데 어떤가요? 네, 대학에 대해 뭔가 좀 더 많이 알게 돼서 좋아했어요. 네, 도움 좀 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도 학생 정말 잘하고 있는데 오늘 조언 여러 가지 해주셨잖아요. 부족한 부분만 잘 보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수학 학습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고2 학생의 수학 학습 로드맵입니다. 취약한 분야는요, 도형 그림이 포함된 삼각함수 문제와 고난이도의 정사형 문제입니다. 학습 성향 및 보완점은 집중력 보완을 위해서 방해 요인을 경계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독서력 보완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텍스트를 정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수학학습 전략으로는요, 삼각함수 극한에 관한 그림 문제의 경우 수능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의 뜻을 이해해서 풀이하시고요. 고난도 정사형 문제의 경우에는 실제 사물을 갖고 문제에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